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추천드리지만 다들 그게 되겠어? 하고 잘 실행을 안 하시는 막상 그러나 진짜로 해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정말로 크게 쉽게 효과를 보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 건강은 사실 최근에 면역력이나 뇌신경 그리고 심지어 심리적인 문제까지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 오늘 내용이 어떤 질환을 막론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근데 제 방송에 이제 제가 초기에 거의 암과 관련된 컨텐츠를 미리 먼저 많이 올려서 주로 암 환우분들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암 환우분들한테도 이 면역 문제나 항암을 할 때 부작용이나 평소에도 장 건강이 여러 가지랑 관련이 결국 있기 때문에 잘 알고 활용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이게 제가 최초로 썼던 거는 암 환자분들한테 썼던 거예요. 항암하시거나 이럴 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난소암 수술 후 아니면 항생제를 너무 쓰고 나서 장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분들은 이제 당시에 절박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모두 효과를 보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거나 불편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심지어 그게 이제 방귀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거나 민망하다거나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장애도 가지고 있고 뭐 과민성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 같은 실제 증후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셀리악 디지즈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술을 하신다거나 항생제를 하거나 방사선을 복부에 많이 하신 분들도 좀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가스가 많이 차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고, 뭐 심한 경우는 장 폐쇄까지도 뭐 의심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 중에 그 화장실을 쓰고 나면 너무 내가 냄새가 나서 민망하다, 이런 분들도 변 냄새라 그러죠. 예, 그런 게 너무 심한 분들도 이게 다 어쨌든 다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런 장내세균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 속에서 이상한 가스가 나오는 건 보통 이제 장에서 미생물들이 음식물이나 이런 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메탄가스나 황이 들어있는 가스나 황화수소, 뭐 인돌이라고 하는 질소가 있는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수소, 산소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가스화 되면서 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론 음식 자체로 인해서 음식 자체가 그런 걸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음식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는다 하기에는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유독 음식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하고 유독 나만 이렇게 뭘 먹으면 가스가 찬다 이러면은 이분들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장내세균하고 장내 미생물들의 문제랑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 미생물들이 그런 걸 좀 불편을 일으키는구나. 아니면 뭐 내가 너무 변비가 심한 타입이라서 숙변을 자꾸 만들다거나 그런 것도 관련은 있겠죠. 네, 어쨌든 장 속에서 미생물들이 일으킨다, 주로 가스를.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질환화 돼가지고 알려진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시보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장내 미생물,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래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장에는 사실 원래 이렇게 박테리아가 많지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소장에 이렇게 이상한 균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거죠. 사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한 80%는 이 시보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거는 메이오 클리닉 글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만일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 너무 심하다 하면 수술까지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수술한 케이스는 못 봤고 항생제 쓰는 케이스도 사실 못 봤어요. 그냥 보통 불편하게 그냥 두죠, 환자분들한테. 근데 이럴 경우 그렇다고 항생제 쓸 거냐 하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항생제를 쓴다는 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재발 위험도 있고 계속 꾸준히 항생제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고, 특히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렸던 이유는 암 환자분들은 가급적 항생제를 안 쓰도록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실제 항생제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네. 이렇게 뭐 증상이 증상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런 게 또 문제를 뭘 일으키냐면은 이게 톡신을 자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가스 중에 특히 뭐 이제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거나 황이 너무 많이 포함된 가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자체 독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뭐 2차적으로 설사나 진짜 장질환 자체를 유발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이건 하여튼 몸에 안 좋은 사인이다, 장에 무슨 이상이 있는 사인이다, 이런 영양소를 방해한다, 흡수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어쨌든 장에 이상이 있는 사인이고 장내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젖소가 되게 많아서 최근에 이런 지구온난화 같은 것도 그 메탄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메탄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가 이런 공장식 축산과 대규모 사육을 하면서 이런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그 큰 주요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그걸 줄이는 거를 또 장내 미생물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기사화 됐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가스 문제는 체내에서 생기는 가스 문제는 장내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고치는 게 좋다,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곰팡이든 균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거고,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부수적으로 면역력부터 온갖 문제가 다 파생됩니다. 심지어 항암제 쓰시는 분들은요, 항암제 효과가 달라져요. 그 장내 미생물을 바꿨더니 원래 항암제가 안 듣던 분들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바꿨더니 항암제가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내 세균이나 장 건강은 결국은 온몸의 모든 거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근데 이거 제가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해법은 결론적으로 요거예요. 코코넛 오일.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환자분들한테, 아니면 환자 보호자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딱 봬도 장이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저도 전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한테 약을 원해서 어떤 약 처방이나 특효요법을 달라고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시는 건데, 저는 그런데 약보다 오히려 그냥 이걸 말씀드려요. 코코넛 오일을 써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약을 드리는 것보다 더 오히려 기간도 짧고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지속해서 평소에 본인이 관리하실 수 있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보통은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삐죽하고 표정을 좀 이렇게 뭐 그게 되겠어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사실 되게 활용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급하시고 저랑 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여태까지 다 효과를 보셨고, 예, 제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그 이유는 뭐냐면, 코코넛 오일이 중세 지방산이라 그러는, 특징적으로 이 코코넛 오일을 구성하는 지방산의 절반 이상이 60% 정도가 이렇게 사슬수가 12개 이하의 짧은 사슬을 가진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거죠. 지방산의 크기가 작은 지방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2개짜리가 한 40, 절반, 라우릭산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44% 이루고 있고, 그 밑으로도 이렇게 아주 작은 지방산이 많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기적이니 뭐니, 코코넛 오일로 되게 유효성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코코넛 오일이 가진 이런 특성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걸 MCT라 그래요. 그래서 미들 체인이라 그래서 미디엄 체인, 짧은 체인이다. 그래서 지방산이라는 게 이렇게 탄소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기가 나뉘는데, 탄소수가 뭐 8개면은 뭐 카프릴릭 액시드, 카프릴릭산, 뭐 10개면 카프릭산, 12개면 라우릭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12개까지는 중세 지방산이라 그래서 탄소수가 짧은 조그만 지방산에 속한다. 그걸 알아두시고, 이게 지금 코코넛 오일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체에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의 세포벽은 인지질이라 그래서 결국은 지방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하고 인이랑 결합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걸로 세포벽이 형성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코코넛 오일의 이런 작은 지방산을 가진 특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마치 박테리아도 뭐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에서 항생제가 잘 듣니 안 듣니, 이렇게 더 독한 균이 이런
분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인지질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똑같이. 이거는 더 독한 놈은 인지질막이 2개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 차이지 어쨌든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이 컨셉 때문에 이게 결국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방 인지질인데요. 이렇게 패티 엑시드라 그러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이쪽하고 위에랑 좀 다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히는 뭐 물에 잘 붙는 쪽하고 물에 잘 안 붙는 기름하고 잘 붙는 쪽 이렇게 두 부분이 나뉘어 있는데 어쨌든 지방산이 크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오메가3랑 연결해서는 오메가3가 많은 지방산 세포막을 구성하면 뭐 또 더 중요한 움직임이 좋아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중요하고 오메가6, 3 비율이 뭐 1대4, 1대3 정도 되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하여튼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지방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방산이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런데 이 미디움 체인이라고 불리는 이 중세 지방산, 코코넛 오일에 많은 지방산은 이게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12개 이하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지방산이라서 이런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통과할 수 있다. 인지질막을. 박테리아의 지방막을 통과해서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헐겁게 만들고 구멍을 뚫으니까 이런 박테리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테리아 죽게 되고 물론 간접적으로 다른 면역계를 자극해서 또 그 항균 효과를 내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요하게는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박테리아의 세균에 곰팡이 세균에 있는 세포막을 깨서 세균을 죽게 한다.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장 MCT 오일이라 그러는 이 코코넛 오일에 있는 이 주요한 녀석들 세 가지의 특징을 보면요. 카프릴산이라 그러는 거는 탄소수 8개니까 제일 조그마니까 당연히 제일 강력하겠죠. 그래서 항균, 곰팡이 효과는 최고로 강력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게 사실 최근에 케톤식에도 코코넛 오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이유도 결국은 이게 이렇게 짧은 지방산을 쓰기 때문인데 이거는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당분보다도 오히려 더 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어쨌든 주요한 거는 저희가 봐야 되는 건 항균 효과, 항곰팡이 효과 같은 이런 청소해주는, 장을 청소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제일 탄소수가 짧은 녀석이 제일 강력하다. 당연히 제일 조그마니까. 그리고 10개짜리 카프릭산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서 항균 효과가 있는데 얘는 또 논문을 찾아보면 재밌는 게 피아크네라 그러는 여드름균에 효과가 있다. 대장균에도 효과가 있고 칸디다균에도 효과가 있다. 칸디다도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응용하시면은 여드름에도 실제로 여드름균의 효과가 있으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낮 시간에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발라놓으면은 햇빛도 받고 하면은 산패도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진 마시고 밤에 잘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양크림 바르듯이 코코넛 오일을 밤에 바르면 여드름균을 죽일 수 있다. 그거는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실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릭산이라고 해서 이게 제일 많은데 이것도 항균 효과가 아주 위에 두 개처럼 강하진 않지만 있고 임균이라 그러는 성병, 클라미디아 균이라 그러는 성병균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라우릭산 12번 이게 모유에도 많은 성분이에요. 이게 모유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유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많은 코코넛 오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62에서 65% 정도가 이런 중수의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장내 세균을 관리할 수 있고 시보라고 대표되는 박테리아가 과증식되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항생제보다도 더 뛰어나게 어떻게 보면은 장내세균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추가로 기름이고 오일이기 때문에 변비도 개선하고 배변도 좋게 하고 마찬가지로 세포막에 저희가 연고를 바르듯이 막을 형성해 주면서 세포막 보호 효과도 낼 수 있고 뭐 재생 효과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피부에 크림 바르듯이 로션 바르듯이 장에다 로션 바르는데 그 장에 바르는 로션이 항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케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톤까지 같이 효과를 보고 장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복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는 가급적 아침 시간에 드시는 건 좋고
공복에 먹어라. 공복에 먹으면 좋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이렇게 이게 좀 덥거나 뜨거울 때는 실온에 놓으면은 액체 상태인데요. 좀 조금만 춥거나 냉장고에 넣거나 하면요, 이렇게 약간 고체 상태로 돼요. 그래서 이 근데 드시기에는 고체 상태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액체 상태로 먹으면은 좀 많이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기름이니까. 근데 고체 상태로 먹으면 조금 그래도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지거나 좀 나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역해서 못 먹겠다 하면은 추천드리는 건 이걸 입에 넣고 삼킬 때 물로 삼키시면 조금 날 거고요. 그거보다 더 먹기 좋은 거는 사실은 집에 이제 탄산수 만드는 기계 같은 것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은 탄산수랑 같이 드시면은 덜 느끼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저는 페트병에 파는 탄산수를 계속 먹으라고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페트병은 또 환경 호르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뭐 집에서 탄산수를 만드는 기계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가급적이면 당분하고는 같이 먹지 말라, 저는 근데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케톤을 만드는 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복에 드시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자, 요걸 드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 드려요. 이거 먹고 바로 뭐 막 음식을 먹으면은 크게 효과는 못 보실 거고, 공복에 먹고 좀 공복 상태를 1시간 이상은 유지하자. 아니면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최고 좋죠. 아침을 안 드시고 이 코코넛을 한 스푼 드시고 물이나 탄산수만 먹고 그렇게 있어 보시면은 많이 가라앉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가스 차는 건요 사실은 거의 즉시 가라앉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좀 이게 반응이 빠르신 분들은, 아니면 용량을 조금 뭐 2스푼까지 늘리거나 하면은 변비가 심한 분들한테는 배변도 훨씬 원활하게 나올 거고,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증상이 심한 분들은 매일 한 스푼씩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불편할 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던가, 그러면은 장내 세균 관리를 할 수 있다. 장에 나쁜 균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장내에서 이상균 증식도 막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나쁜 균이 생긴 걸 한번 이 코코넛 오일로 씻어냈으니까, 그 다음엔 채소나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좋은 균이 자라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항생제 고용량 요법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장내 세균 관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천연의 항생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천연의 장내 항생제니까 요거 가지고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제가 뭐 저희가 한방에서도 사실 이럴 복만이라 그래서 배에 가스 차고 이럴 때 쓰는 처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걸 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음식이라서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이게 더 빨라요. 제가 써봐도. 그래서 그냥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저는 그냥 이거 코코넛을 한번 드셔보세요 얘기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이상하게 잘 활용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실제 근거를 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만일 제가 이 방송을 제 환자한테 누가 추천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좀 적극적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사실 논란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뭐 심장 질환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발표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하버드 쪽에서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이슈화가 된 게 있는데,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필리핀이나 이런 좀 전통적인 그 태평양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요, 코코넛 오일로 거의 뭐 모든 요리를 할 정도로 거의 오일의 그 60% 이상, 절반 이상을 코코넛 오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관찰을 한 그 역학 연구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식단 안에서 정통적인 생활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요, 뭐 크게 심장질환이 아예 오히려 없어요. 예, 심혈관이 오히려 좋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오히려 상태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봐야 돼요.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요, 마치 콩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에 걸린다고 했던 그런
그 좀 단편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던 것처럼요. 아마 그렇게 접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직도 뭐 코코넛을 먹으면 심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게 혹시 맞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론대로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코코넛을 한 스푼 공복에 드시는 걸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상관없다. 제가 뭐 많이 드시라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많이 써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위험하지 않을 거다라는 증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한 연구인데요. 올리브오일, 버터, 코코넛 오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했더니 보니까는 오히려 버터는 LDL이라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했는데 코코넛 오일 하고 올리브 오일은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올리고 오히려 심혈관 지표를 좋게 했던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LDL도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LDL도 폼이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따지고 유효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 연구들이 좀 그렇지 않은 게 많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로 하고 있는 이런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논문 분석 방법들 중에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기존 연구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기존 연구가 기초 연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콩도 그랬던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이 논란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게 나쁘던 좋던 상관없이 제가 알려드린 정도 용량으로 드시는 거는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장내 세균을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항균 효과를 있는 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양치할 때 쓰는 오일 풀링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일 풀링 할 때도 올리브 오일보다 이런 참기름 올리브 오일 이런 거보다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더 항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의 항생제고 천연의 화장품인데 균을 죽일 수 있는 화장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에 바르는 건 혹시 하신다면 낮에는 바르지 마세요. 햇빛을 보면은 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산패되거나 이러면서, 네, 그냥 혹시 바르신다면 밤에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